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계정에서 어,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무조건 조심하고 있거든요. 저작권 음악 같은 거. 그래서 저작권 없는 걸로 틀다 보니 저작권 없는 거 중에서 어, 하우스 힙합에서부터 클래식까지 괜찮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한 두어 번 튼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클래식을 듣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내가 틀고 고를 줄은 몰랐죠. 틀다가 이제 리스트도 틀고 핸델, 바흐, 베토벤을 몇 번 틀었죠. 베토벤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베토벤 거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교향곡 그러니까 그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죄송합니다. 그거 두 번인가 틀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성악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악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거랑 관련된 어, 얘기를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 나랑 맞닿아 있고 여기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가까운 얘기야.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누워서 이렇게 딱 듣다가 보면은 어떤 클래식들은 역시 이제 어, 이 대중음악에 비해서 또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다고 할까? 음? 뭔가를 건드려주는 거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깊이도 있고 어떤 깊은 느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또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올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하나, 해결은 아실 거고 그런 해결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해결에 대해서 몇 번 전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보다는 한실리크하고 브랜델이라고 하는 그 음악에 대해서 평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베토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바로크 시대, 베토벤 뭐 이런 때는 낭만주의 18세기, 19세기 여기에는 음악에도 낭만주의 사조가 이제 아주 그랬고 그 앞세기 17세기 이때는 바로크 음악 그런 거 있죠? 그 우리 다 배웠잖아요. 막 로코코가 어떻고 바로크가 어떻고 그다음에 낭만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바하 말했나? 바하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 시대이기 때문에 음악이 음악은 웅변이라 이거야. 그래서 음악으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가 자신이 깊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학 이론 같은 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 같은 거를 지금도 춤을 추는 사람,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이 춤이란 이런 것이다. 뭐 자유이다. 또 이제 이준호 같은 사람도 이게 브레이크 댄스는 어떤 요소랑 어떤 요소가 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준호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든 모습으로 젊은 춤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좋아하니까는 그런 걸 찾아 듣는 거야. 추천 영상에 걸리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음악가들도 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철학자죠.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서 예술 철학자를 미학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요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유명세가 있는 그 미학 했던 분이 이제 진중권 선생 같은 사람이 이제 미학을 했죠. 근데 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학하면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런 걸로 잘못 생각을 하는데 철학 중에서 예술 철학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미 저 음악 미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제시 하나를 했지. 근데 제가 최근에 특히 베토벤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느꼈어. 뭐냐면은 그 마지막 교향곡 그게 딱 나올 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명한 그 위대한 클래식들은 다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빠바바밤 하면 진짜 나도 그거를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좀 이렇게 그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에도. 근데 비가 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 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이전에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일단 뭐냐면은 낭만적이야, 로맨틱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이런 것들이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쪽으로 떨어져서 정신적인 어떤 것과 또 이게 다 헤겔의 영향이에요. 헤겔에 대해서 깊이는 오늘 안 들어갈 건데 그런 헤겔의 영향으로 낭만주의 하면은 뭐 이렇게 철학적인 거랑 되게 반대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 표현해야 될 것이 아주 이상적인 걸 표현해야 되고 또 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는 어느 정도 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정신 세계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만주의가 그냥 깔끔하게 하면 정신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헤겔의 영향이에요. 헤겔의 그 절대 정신 그 얘기했다가 올렸다가 지금 이제 그거는 다운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올릴 수 있겠죠. 근데 한슐리크가 이제 반란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한슐리크라는 미학자가 이제 18세기에 낭만주의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등장한 목소리를 낸 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이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거저거 복잡한 정신적인 가치를 다 거기에다가 막 몰빵해서 헤겔의 절대 정신 어차피 정반합 하면서 맨 위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절대 정신까지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음 자 소리 음악 자체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베토벤 그 듣다가 갑자기 하고 이제 성악가 나오는 부분 거기 나올 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 그 두 번 중에 3번 그랬었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소리를 통해서 기껏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약간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 거야. 제 그 완전히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찍이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고 저도 지금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거죠. 이런 순수 기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런 것은 어, 낭만주의 이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반주로 쓰였어요. 반주. 술 마시는 반주, 밥 먹으면서 먹는 반주가 아니라 반주로 쓰이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한슐리키가 이제 아주 아니다. 이 소리만의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뭐 세기의 논쟁이죠. 그게 이제 브렌델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표제 논쟁이라고 해요. 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표제 음악. 어 어떤 그 안에 가사가 들어간 무언가로 결국은 헤겔이 말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극한까지 가는 데는 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야. 음 자체만으로 정신세계가 다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향곡에서 교향시로 표제 음악으로 가서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 되게 민망하네. 소리가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살펴본 건 뭐냐면은 최근에 저작권 없는 음악을 듣다 보니 아주 기라성 같은 그 클래식의 그 천재들의 음악을 이제
이렇게 누워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듣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베토벤은 참 진짜 대단하지. 대단해. 어떻게 그런 게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나? 그리고 이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힘이나 깊이 이것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이 성악가가 등장 안 했으면은 성악가들이 등장 안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럼 내가 내 마음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것이 조금 더 거기에 그 진짜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혹시 막은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것을 철학자의 말로 평론으로 했던 그러니까 1800년대 그러니까는 벌써 한 100년 200년 전에 그 대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한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어떤 음만으로 된 기악 자체만으로 된 기악 자체만으로 정신 세계를 완전하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그런 미학, 그 예술 철학, 그리고 이제 음악 음악 미학자죠. 음악 평론가죠. 철학자죠. 그리고 그 반대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저 견해를 대표했던 사람은 브렌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낭만주의 하면 되게 낭만적이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헤겔 영향이 커서 절대정신으로 가는 데는 기껏해야 반주로만 쓰였던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사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기의 바흐가 얘기했던 것처럼 웅변가여야만 하는 거야. 웅변가이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안에 자기가 침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악가 자신이.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자체만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 이거를 내가 어느 순간 갈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2번인가 들었는데 또 2번째 들을 때는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어. 그러니까는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듯이 100년, 200년 전에도 낭만주의 시기가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얘기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슐리크, 브렌델 이런 사람들이 소리 자체에 빠져드는 거 어때? 이거 가지고 정신세계가 그려지잖아. 아니야. 그건 부족해.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시가 돼야 돼. 표제음악이어야 돼. 가사가 붙어야 되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웅변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브렌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 관련된 거 음악과 관련된 것도 제가 뭐 이제 힙합 그리고 뭐 올드 뭐 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중적이고 스트릿 댄스, 스트릿 음악, 길보드 차트 예상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방향의 것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줄줄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